내 이름은 나상실, 12년차 싱글 워킹맘.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요즘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홍콩 로컬 동네 걸으면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사실 새벽마다 몸을 갈아 넣는 느낌이거든요. 워낙 제가 할 일이 많다 보니까 유튜브를 하면서 느낀 건 자막이라든지 편집이 좀 서툰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녹음하고 나서 자동 자막을 이렇게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숨은 그림 찾듯이 틀린 글자를 막 찾는데도 올리고 나면 보이고 또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시간이 일 끝나고 집에 와서 저녁 차리고 설거지하고 집 정리하고 또 애들이랑 대화하고 재우고 나면 그 자투리 시간을 빼고 빼서 하는 거라 뭐 오타, 매끄럽지 못한 편집들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좀 이해 부탁드려 볼게요. 그럼 오늘 또 상실의 고백 해볼게요. 오늘은 제 눈물 버튼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 영상 댓글을 읽다가 구독자님의 댓글이 눈에 들어왔는데, 그 댓글을 보고 생각을 해보니, 우리 아빠가 어쩜 저보다 더 훨씬 큰 상실을 경험하셨더라고요. 사랑하는 부인의 죽음, 또 딸의 아픔까지 지켜봤으니, 그렇죠. 저보다 어쩌면 더 큰 상실감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저는 어린 시절에는 엄마를 정말 1순위로 좋아했는데요. 딸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엄마랑 보내는 시간도 많고. 그런데 30대부터는 사실 아빠가 저의 1순위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한테는 아빠가, 저한테는 정말 영웅이거든요. 그럼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어둠을 잃는 시간 2화. 나는 언제쯤 아빠와 엄마, 사랑하는 가족 전부가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지 않았던가. 생각해보면 중학생쯤 외모에 부쩍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주변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면서다. 우리 집 형편을 친구들 집 형편과 비교해보니까 실은 우리가 꽤 가난하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다. 나는 그때부터 우리 집이 점점 부끄러워졌다. 그리고 더 나아가 열심히 일하는 부모님의 노력은 보이지도 않고 원망만 가득해져 갔다. 우리 부모님은 열심히 맞벌이를 하셨는데 물론 힘든 노동 일들이었다. 나의 기억에 아빠는 새벽 5시면 나가셔서 밤 11시가 넘어서 들어오셨고 엄마는 전업으로 계시다가 산동네를 벗어나기 위해 식당 일을 나가셨다. 어렸을 적부터 나에게 아빠는 늘 항상 늙은 노인의 모습이었다. 아빠는 40에 나를 낳으셨는데 힘든 일을 하셔서 얼굴은 더 주름져 보였고 늘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나이 들어 보였다. 생각해보면 아빠는 그런 삶을 인내했다. 어쩌면 아빠에게 그 순간은 그저 자식들을 위해 참아내야 했던 긴 고난의 인생의 한 챕터일 뿐이었을 것이다. 아빠를 생각하면 늘 죄송스럽고 마음이 아려온다. 나는 엄마를 유독 좋아했다. 딸들이 그러하듯 엄마와 붙어있는 시간이 많으니 어쩌면 그것이 당연한 것일 거다. 아빠들은 사실 그 시절엔 자식의 사랑을 얻기엔 시간적으로도 부족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던 시절 아빠는 눈을 뜨면 없었고
내가 잠들고 나면 들어오곤 하셨다. 어린 나에게 그 당시 아빠는 어쩌면 그저 동거인과 같은 존재였으리라. 우리 집은 늘 고요한 정막이 흘렀다. 그 정막을 깨는 건 가끔 들리는 아빠의 손 씻는 소리, 채널이 돌아가는 TV 소리, 엄마의 꽃게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 달그락달그락 설거지하는 소리, 그런 것들이 우리 집안의 유일한 오디오였다. 그 와중에도 나는 꽤 밝고 명랑하고 말괄량이어서 학교에서는 장기자랑이 있으면 나가서 우스꽝스러운 춤을 추고 아이들을 웃겨주는 요즘 말로 그런 인싸였다. 그런 아이가 집에 와서 이 조용한 집안 분위기에 불만이 어찌 없었겠는가. 그 치열하고도 적막한 삶의 중간에 끼어 사는 나는 당연히 생일 파티도 생일 축하도 받은 기억이 없는데 물론 미역국은 끓여주셨다. 초등학교 3학년이었나? 학교 친구 중에 유일하게 잘 사는 남자애가 있었는데 내 기억에 그 아이의 아버지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변호사였던 걸로 기억한다. 생일 파티에 초대받아서 갔는데 집채만한 소나무가 기세 있게 큰 집을 지켜주는 것 같은 2층 단독주택이었다. 그리고 집 안에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선물들, 장난감, 보지도 못했던 고급 학용품들, 그 옆에는 한가득 차려진 생일상, 그 중간에는 케이크 있었다. 그리고 친구들 모두 모여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는 맛있는 음식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던 좁은 골목길. 분명 갈 때는 흥얼거리며 즐거웠는데 돌아오는 골목길은 기분이 설명하지 못할 정도로 가라앉아 있었다. 분명 가기 전까지는 설레이고 행복했었는데 그때부터였다. 엄마에게 나도 내 생일에 생일 케이크랑 선물을 사달라고 졸라대기 시작했다. 그 해 나의 생일의 첫 기억.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 옆에 누군가 누워있었다. 생전 처음 보는 그녀. 그건 바로 미미 인형이었다. 나는 그날의 미미의 옷도 선명하게 기억난다. 블루 세틴 재질에 돌돌 말아져 있는 드레스. 그 드레스를 몇 번을 풀었다 입혔다 반복했던지. 엄마 말론 아빠가 내 선물로 옆에 두고 새벽에 일하러 나가셨단다. 그리고 그날 학교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생일 케이크 있었다. 그리고 초를 꽂고 폭죽도 터뜨렸다. 그날의 생일 기념 사진은 꽤 웃긴데 내복을 입은 내가 차려진 것 없는 빈 밥상에 케이크 하나만 덩그러니 놓고 폭죽이 터진 종이를 머리에 얹어 매달아 놓고 찍은 기념사진. 그럼에도 어린내가 이를 옥수수처럼 한가득 드러내며 엄청 행복해 보이는 사진. 그날의 나는 미미 인형이랑 케이크 2개면 충분히 하늘을 날아갈 듯 행복했다. 그 기억과 그 행복감이 내 심장 속에 오래도록 각인된 것 같다. 행복의 충격이랄까? 부모님께 생전 처음 받아보는 선물과 케이크란 정말 강렬한 기억이다. 물론 부모님도 나에게 그간 해주고 싶었을 것이다. 해주고 싶어도 생각할 여력이 없었던 삶의 그 힘든 전쟁 같은 시절을 견디어 오신 분들. 그런데 사람은 참 간사한지 그 감사의 기분이 오래가지 못했다. 심장 속에 숨겨져 머릿속의 기억에는 잊혀진 것처럼.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드디어 산동네에서 바라보는 바다가 아니라 아파트에서 바라보는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이사를 갔다. 90년대 중반 부산은 새 아파트들이 경쟁하듯 들어서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파트들도 평수나 아파트 브랜드 등 거기서부터도 사는 형편에 대한 비교가 시작되었다. 아파트 이름만 말하면 그 사람이 부한지 가난한지 몇 초 만에 밝혀지는 것이다. 이건 더 뭔가 무서운 일이었다. 새 아파트 이사하면서 열심히 새 가구들을 들이시면서 설레어 했던 엄마 아빠의 표정이 기억난다. 왜냐면 힘든 노동을 하다 보니 피곤함에 웃을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 그때 나는 엄마 아빠의 웃는 얼굴을 가장 많이 보았다.
엄마 아빠의 행복한 모습에 나도 행복해졌다. 그런데 살다 보니 우리가 산 아파트는 제 평수가 작은 아파트였다. 나는 모두 방 2칸의 아파트인 줄 알았는데 방 3칸도 있었고 4칸인 집도 있었다. 나는 중학생이 되면서 넓은 평수에 사는 친구들 집에 다녀온 날이면 다시 그 현실을 깨닫고 우리 집이 부끄러워졌다. 나는 왜 거실에 방이 있냐고, 나도 방 하나 달라고 어찌나 투정 부렸던지. 여튼 그렇게 나는 부모님에게 투정도 요구도 많아졌다. 90년대 중후반 유행이었던 삐삐부터 mp3 플레이어, 그리고 그 당시 최고 인기 제품인 일본 소니 제품까지 지금으로 비교하면 아이폰 최신 기종을 사달라고 조르는 것일까 싶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말이 안 되는 건 부모님은 부족한 형편에도 어떻게든 사주셨다. 그러다 나는 더한 걱정을 안겨드리는데 무려 미대를 가고 싶다고 선언한 것이다. 엄마는 어느 날 나를 부르셨다. 상실아, 아빠 요새 밤에 운다. 왜 우는데? 힘들어서 울제. 니 그냥 대학 가지 말고 그냥 바로 돈 벌면 안 되겠나? 싫다. 왜 아빠는 좋은 지가 안 가지고 그렇게 우는 건데? 아빠 잘못이다. 내는 무조건 미대 갈 거다. 엄마는 더 이상 말이 없으셨다. 그 뒤로 우리 부모님은 단 한 번도 나에게 대학 가지 말라고 하시거나 혼을 내신 적이 없다. 그리고 엄마는 아파트에 이사 오신 뒤로는 일을 안 하셨는데 다시 식당으로 일을 나가시기 시작했다. 한 번은 미대를 못 갈 것 같아서 밤새 엉엉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울었는데 내가 자는 곳이 방이 아닌 거실이다 보니 우는 소리가 아빠한테 들렸던 모양이다. 다음날 일어나 물을 마시려고 거실 미닫이 문을 열었는데 종이 쪽지 하나가 바닥에 툭 떨어졌다. 아빠가 맞춤법이 삐뚤빼뚤 다 틀린 손편지를 미닫이 문 사이에 꽂아두시고 새벽에 일을 나가신 것이다. 자세히는 아니지만 기억나는 건 이런 내용이다. 상실아, 못 배운 아빠라 미안하다. 공부 열심히 해라. 아빠가 살아보니까 공부가 제일 쉽다. 상실이 니는 편하게 살아라. 미안하다. 그때가 고2. 그 편지를 받은 후 내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드디어 철이란 게 들기 시작한 것이다. 생각해보면 우리 부모님은 조용히 말보다 행동으로 인내하며 열심히 몸을 갈아넣어 일하셨다. 생각해보면 그것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하지만 위대한 사랑의 인내 아닐까? 내가 지금 2 아이를 키워보니 알겠다. 부모님의 그 위대함을.